권민성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다이어트를 할 때 좀 적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중이 좀 안 빠지는 경우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내가 식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중이 왜 안 빠질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인데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체중이 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을 많이 안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좀 적응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대사적응이라고 하는데, 안 먹게 되면은 몸에서 얘가 너무 안 먹으니까 휴식 모드로 바꿔가지고 에너지를 덜 쓰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기초대사량이 많이 낮아지게 돼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모두가 바뀌기 때문에, 너무 적게 먹고 있으면은 기초대사량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체중 빼는 데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근육량인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 열량 섭취에 따라서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안 먹게 되면은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근육량이라는 게 기초대사량이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근육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먹게 돼서 근육이 빠지게 되고 또 기초대사량이 좀 낮아지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초대사량이 낮은 상태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야지 이제 근육을 계속 만들어낼 텐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육이 계속 빠지게 되고 지방을 태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부족하게 돼서 악순환으로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먹게 되면 근육을 못 만들고 기초대사량 떨어지고 지방 연소나 이런 걸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칼로리 섭취가 적지 않은 경우예요. 밥도 적게 먹고 뭔가 이제 식단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허기져서 먹는 간식들이나 뭐 음료수들이나 이렇게 사소하게 먹는 것들이 밥 3끼를 적게 먹는 것보다 칼로리 섭취를 더 많이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칼로리 섭취가 크게 줄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식단할 때는 간식을 안 먹는 게 좋은 게, 간식을 먹으면 전체 열량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고 식단 조절을 하고 그 외의 요소를 배제를 해야지 먹는 총 열량을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식단을 한다고 했는데 간식을 먹거나 이런 걸로 이제 칼로리가 보충이 돼서 실제 먹은 칼로리가 적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순환에 빠지거나 이렇게 식단을 열심히 하는데 체중이 잘 안 빠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기초대사량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의 한 80~90% 정도 맞춰가지고 드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대사량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그런 악순환을 좀 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유지하시는 게 좋고, 너무 안 먹는 것보다는 먹고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식사량을 지켜서 나쁘지 않은 음식들로 이렇게 식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식단은 탄수화물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은 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좀 있어서 단백질을 오히려 좀 신경 써서 많이 챙겨 먹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단백질 섭취를 하고 근육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걷거나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벼운 운동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뭐 헬스장에 가서 무게를 쳐서 오면 근육을 만들어야지 이런 근력 운동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정도만 해도 근육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과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중에 내가 먹는 음식들을 쭉 나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침을 안 먹거나 거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는 이제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는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어느 종류의 음식을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 그러니까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하고, 중간중간에 뭐 간식이나 커피, 음료수 같은 거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 이후에 야식을 꼭 안 먹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술을 몇 번 정도 먹는지 음주 습관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자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술 자체의 칼로리보다는 같이 곁들여서 먹는 안주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식욕이 좀 많이 돋아서 본인의 양보다 좀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술 먹는 횟수는 좀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정체기가 왔거나 식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체중이 좀 안 빠진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너무 극단적으로 안 먹는 다이어트는 좋지는 않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잠깐 좀 뺄 수는 있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안 먹고 체중을 빼기는 힘들기 때문에 식단을 좀 건강하게 해서 좀 드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과식하고 많이 먹게 되면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열량을 좀 제한하고 식단을 좀 올바르게 구성해서 드시는 게 결국에 봤을 때 최종 결과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